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아는 공주들의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을 맺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1950년에 개봉한 신데렐라 역시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며 막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신데렐라에도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데렐라 그 뒷이야기. 후속작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지 1년 뒤 그녀의 둘째 의붓 언니인 아나스타샤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그녀는 계모와 첫째 언니와 함께 난장판이 된 집에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신데렐라와 왕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나스타샤는 우연히 마법을 부리는 요정 할머니를 보게 되고 신데렐라가 어떻게 무도회에 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요정 할머니는 실수로 마법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아나스타샤는 마법 지팡이를 주었고 이를 가지려다 요정 할머니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요정 할머니를 돌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를 본 계모는 마법 지팡이의 힘을 알게 되었고 신데렐라가 가로챈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결심하죠. 복수를 꿈꾸는 계모는 마법 지팡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1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때는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흘렸던 무도회 날 바로 직후였죠. 첫째 딸은 많은 돈을 바라고 있었고 둘째인 아나스타샤는 왕자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는데요. 부와 명예를 갖고 싶었던 계모는 그 말을 듣곤 아나스타샤의 발에 구두가 딱 맞게 했고 신데렐라가 간직하고 있는 다른 쪽 유리구두를 부수곤 떠나버렸죠. 그 구두는 아나스타샤에게 맞아 간밤에 일어났던 일은 다 꿈이란다. 아나스타샤는 신데렐라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녀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데렐라는 절망했지만 왕자만큼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왕궁의 하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모는 마법 지팡이를 이용해 왕자의 기억을 조작했는데요. 때문에 왕자는 자신과 춤을 췄던 여인이 아나스타샤라고 믿게 돼 곧바로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국왕은 며느리가 될 아나스타샤를 위해 보석 상자를 건네는데요. 열어보니 안에는 소라 껍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왕비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이었단다. 첫 만남 때 바닷가에서 준 것이지. 우린 둘 다 이 소라 껍질에 손을 뻗었고 서로 손이 닿았었지. 그때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단 걸 알게 되었단다. 아나스타샤는 국왕의 진심 어린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계모와 그녀의 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작 소라 껍질을 받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계모의 마법으로 왕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신데렐라는 좌절했지만 동물 친구 생쥐들을 통해 계모가 마법 지팡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데렐라는 계모에게서 마법 지팡이를 몰래 가져오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하녀의 신분으로 계모의 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계모에게 금방 들키고 말았죠. 도망치던 그녀는 결국 경비병들에게 잡히게 되고 마침 근처에 있던 왕자에게 손을 뻗게 되는데요. 왕자님은 마법에 걸려 절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손이 살짝 스친 그 순간 왕자는 익숙한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좀 전 아나스타샤와 잡았던 손에서는 묘하게 낯선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왕자는 별다른 대응 없이 자리를 떠났고 위기감을 느낀 계모는 신데렐라를 배에 태워 멀리 보내기로 합니다. 이를 가만 지켜볼 수 없었던 생쥐들은 온갖 몸짓을 이용한 연기를 펼쳐 왕자에게 진실을 전해주었고 왕자는 결혼식 직전에 신데렐라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미 신데렐라를 태운 배는 출항했지만 왕자는 겨우 따라잡아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신데렐라의 손을 잡는 순간 왕자는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둘은 함께 왕궁으로 돌아와 다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준비하려 하지만 돌연 계모가 신데렐라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계모는 왕자가 신데렐라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하며 아나스타샤를 불렀습니다.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아나스타샤의 모습을 보고 신데렐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나스타샤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던 것이죠. 아나스타샤는 왕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신데렐라는 물음을 던지는데요. 언니는 행복할까? 언니는 왕자님을 사랑해? 이에 계모는 이들을 한껏 비웃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어디 밥 먹여주니? 계모는 오로지 아나스타샤가 왕자와 결혼했을 때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으로 신데렐라를 호박 마차 안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의 고양이를 마부로 변신시켜 그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기지를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고 왕궁으로 향하죠. 그 사이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서로 행복을 나누고 싶었던 아나스타샤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사회자는 질문을 던지고 신부 신데렐라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나스타샤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왕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이 아닌 신데렐라였습니다. 생각을 마친 아나스타샤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순간 신데렐라가 뛰어들어오며 결혼식이 중단되는데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계모는 아나스타샤의 돌발 행동에 화를 쏟아냈습니다. 다 된 걸 망치다니! 그러자 아나스타샤는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죠. 저는 진심으로 절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이를 본 국왕은 계모를 체포하라고 명했고 계모는 마법으로 사람들을 동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녀는 아나스타샤마저 두꺼비로 만들려고 했지만 신데렐라가 가로막았고 왕자도 칼을 뽑아든 채 그 앞을 막아섭니다. 다행히 왕자의 칼은 마법을 반사했고 되돌아온 마법으로 인해 결국 계모와 언니가 두꺼비가 되어버렸죠. 아나스타샤는 신데렐라와 왕자 사이를 이어주곤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줄곧 소라 껍질을 소중히 품고 있었던 아나스타샤는 이를 꺼내들곤 국왕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아나스타샤를 본 국왕은 그녀를 용서해주곤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사랑은 있는 법이란다. 요정할머니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마법 지팡이 또 제주인을 찾았는데요. 신데렐라는 계모의 마법으로 인해 잘못됐던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로 했고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며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에 공개된 신데렐라 3편이었는데요. 2편에서는 아나스타샤는 빵집에서 일하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며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가정이 나오기 때문에 3편은 2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흐름상으로 이 다음에 2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두 편 모두 신데렐라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아나스타샤라는 또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서사가 1편과는 다른 관전 포인트라 흥미로웠는데요. 만약 4편이 나온다면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